퍼스널 트레이너의 급여 구조를 보면 대부분 성과급 중심입니다. 수업을 많이 하고 PT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왜 피트니스 업계의 표준으로 굳어졌을까요? 단순히 센터의 이득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급여 시스템의 이면과 그 안에서 살아남는 트레이너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거에 이 구조를 깨보려는 시도를 국내 대형 피트니스 체인에서 했었습니다. 이들은 트레이너들에게 당시 물가를 반영해서 기본급 180만 원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PT 수업료를 5,000원에서 10,0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트레이너에게 고정 수입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구조가 바뀌자 사람의 심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료가 낮아지니 트레이너들이 체감하는 수업 1시간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기본급이 보장되니 굳이 힘들게 신규 회원을 유치하거나 기존 회원의 재등록을 위해 애쓸 필요가 줄어든 겁니다. 회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지자 수업 퀄리티는 떨어졌습니다. 재등록률은 줄어들었고 센터는 고정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는 피트니스 업계가 왜 성과급 중심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성과급 구조는 트레이너에게 지회이자 리스크입니다. 능력과 열정만 있다면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이 가능했죠. 하지만 반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늘 긴장하게 만들죠. 물론 업계 상위 1%의 트레이너들은 이런 구조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력이 검증되었고 회원들과의 신뢰관계가 탄탄합니다. 신규 회원을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아도 기존 회원들의 재등록만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업 개수와 매출을 확보합니다. 급여 시스템이 어떻든 본인의 급여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직시해야 할 대상은 이런 상위권이 아닙니다. 매달 목표 매출을 채우지 못해 허덕이고 급여 날만 되면 한숨 쉬는 보통의 트레이너들입니다. 현장에서 성과가 낮은 트레이너들을 보면 공통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신규 배정을 안 해준다, 홍보 지원이 부족하다는 식의 외부 탓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센터의 지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센터는 트레이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회원 매칭을 지원하고 세일즈 교육을 하고 고객 관리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원은 결국 투자입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같은 자원과 기회를 투입했을 때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트레이너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경영 논리입니다. 같은 회원 한 명을 배정했을 때 재등록을 이끌어내고 만족도를 높여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트레이너와 단발성 수업으로 끝내버리는 트레이너 중 누구에게 기회를 더 줄까요? 성과를 만드는 것은 트레이너 본인의 몫입니다. 주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회사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회사에 어떤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과 부진 트레이너는 나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업 준비는 기본이지 성과가 아닙니다. 성과는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회원이 지갑을 열어 결제를 하고 지인을 소개해주고 센터의 매출 지표를 올려주는 것까지가 트레이너의 업무 범위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력이 갈립니다. 회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고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센터가 당장의 매출만 보고 사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센터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매출이 조금 낮더라도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와 매일같이 공부하며 회원 관리 능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눈에 보이는 트레이너라면 센터는 함께 가려 합니다. 당장의 매출은 부족해도 성장 가능성이 보이면 센터는 더 많은 기회를 몰아주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발전이 멈춘 상태에서 회사 탓만 하며 지원만 바라는 것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한 곳에서 성과를 못 내고 불만만 품다 떠난 트레이너는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결과를 반복합니다. 성과급 구조는 트레이너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합니다. 상위 트레이너들이 왜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군말 없이 센터의 룰을 따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구조를 이용해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 더 큰 결과를 만드는 사람에게 자본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입니다. 트레이너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고용된 직원의 마인드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1인 기업으로 바라보는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구조라는 것은 매출이 곧 나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트레이너가 센터가 제공하는 시설과 회원 DB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는 센터가 제공하는 엄청난 인프라 자본입니다. 개인이 직접 전단지를 돌리고 상가를 임대해서 회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큰 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센터는 그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이고 트레이너는 그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판매하는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십의 본질을 이해하는 트레이너는 결코 센터가 나를 안 도와준다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낮은 시기일수록 본인의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성공률은 몇 %인지, 체험 수업 후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얼마인지, 등록한 회원이 3개월 뒤에도 남아있는 유지율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십시오.
성과급 구조에서 살아남는 상위권 트레이너들은 철저하게 기록하고 본인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세일즈 멘트가 부족하다면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운동 지식의 깊이가 얕다면 주말마다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실력을 높입니다. 이런 주도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 센터 대표와 관리자들은 비로소 당신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인재로 분류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는 월 8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가져가고 누군가는 기본급 수준에 머물며 생계를 걱정합니다. 이 격차를 만드는 것은 재등록을 만들어내는 실력과 회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관리 능력입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매출을 꾸준히 일으키는 트레이너가 곧 센터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더 나은 처우와 환경을 제공하려 애쓰는 것은 시장 경제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의 성과급 구조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당장 본인의 매출 지표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을 압도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피트니스 업계에서 롱런하는 유일한 치트키입니다. 묵묵히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내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트레이너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지금까지 피트니스 치트키였습니다.